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재해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를 위해 빅그린 산단을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인상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8, 90년대 광주에서 전자제품 거래 1번지였던 금남 전자상가 상인들이 명성을 되찾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장맛비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해 취약한 일부 지역은 아직 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사람 얼굴 크기만한 돌이 산비탈에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지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이렇게 침수나 붕괴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위험 지역이 200여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비율은 45% 정도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 지역 2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재해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이제 물이 농경지로 주택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우리는 걱정돼요. 지난 4월 제방 붕괴로 농경지와 주택 침수 피해를 일으켰던 경주 산대 저수지처럼 재해에 취약한 노후화된 저수지도 문제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D등급의 노후화된 저수지는 전남에서 모두 70여 곳에 이르지만 예산이 부족해 85%만 정비됐을 뿐입니다. 비가 1톤이면 1톤밖에 못 빠져나와. 그럼 1톤이 저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열이 다 달라들어. 이 주위를 다 달라들어 본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못 놓지. 이 장마만 적으면. 또 지난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 가운데 200여 곳은 아직도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고됐던 장마와 태풍은 닥쳐왔지만 지적된 곳에 대한 정비를 다 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일부터 지루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주 후반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일단 목요일까지 예보된 비의 양이 광주와 전남 지역 최고 120mm가량으로 적지 않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장마 집중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미뤄둔 빨래 모두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륙 지역의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어제와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또 화순과 곡성 구례에서도 오늘까지 폭염주의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구름 많은 하늘이고요. 일부 남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장마 전선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기온 25도를 향해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영광 31도, 광주와 구례 화순 33도까지 치솟으면서 무덥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오면서 무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대신 덥고 끈적한 느낌의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전남 여수에 내린 검은 비는 인근 폐기물 업체에서 발생한 분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쓰레기비가 내리게 된 원인이 주민들이 봤던 폭발 때문인지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검은색 가루가 뒤덮여 있는 흰색 자동차. 울타리 위를 손가락으로 훑어보니 시커먼 가루가 가득 묻어져 나옵니다. 전날 밤 검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 검은 비의 성분은 피해 지역에서 1.5km 떨어진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인 H사의 매립장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사 매립장에 있던 폐기물 분진이 강한 동풍을 타고 이동한 뒤 당시 내리던 비에 섞여 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검은 비 분진에서 검출된 흑연과 산화 마그네슘 성분이 제철 제강 공장의 폐기물을 주로 처리하는 H사의 매립 물질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은 비가 내린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당시 H사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CCTV에서 보였던 성광만으론 확인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주민이 제보했던 그런 섬광과 검은 구름에 대해서 강경 감시단 수사과에서 정밀한 조사가 환경당국은 H사의 폐기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라남도가 대통령 공약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새누리당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새누리당 전남도당과 내년도 국고예산 협의를 갖고 호남 고속철도 송정 목포간 건설과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우주 항공체험 관광명소 구축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불효불급한 SOC 사업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남의 현안 사업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차질 없는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과 관련해 빅그린 산단을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현재 조성 중인 빅그린 산단을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지정해야 토지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 완성차 업체들을 유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이 62만 대 생산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40만 대 추가 생산 라인을 조성할 부지로 빅그린 산단이 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전용 산단의 분양가는 일반 산단의 60% 수준입니다. 8, 90년대 광주에서 전자제품 거래 일본지였던 금남 전자의 거리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백화점과 힘을 모아 전자특화거리 만들기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계성 기자입니다. 전자제품 쇼핑 1번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금남 전자의 거리입니다. 원도심이 공동화된 데다 전자제품의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끝없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한때 250여 곳이던 점포수는 15년 사이에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조명과 음향 등의 전문 제품을 특화시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 LED 광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장에다가 저희들만의 독특한 상품을 주문 양산시켜서 그것을 팔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구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보니 상인회가 나서 근처 백화점과 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우선 주차난을 덜기 위해서 전자의 거리 고객들이 백화점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백화점의 서비스와 판매 기법을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합동 이벤트를 열어서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자의 거리에도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전자의 거리하고 같이 저희가 합동으로 이벤트를 개최해서 많은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오셔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까 합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전자상가가 백화점과의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대출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국고채금리가 0.31%포인트 급등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직장인 신용대출을 0.1%대 올렸고 농협도 모기지론 등 주요 상품의 금리를 0.1에서 2%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한편 신규 대출 수요가 위축돼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전망입니다. 광주은행 새 행장 후보의 윤곽이 이번 주에 드러날 전망입니다. 광주은행 행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후보 접수를 한 12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 오는 3일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보를 놓고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압축된 후보에 대해 인사검증을 해 오는 25일 주총에서 차기 행장을 확정합니다. 광주은행의 새 행장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분리매각과 지역 환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섬 문화 체험과 관광을 접목한 무지개 섬 행사가 여수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70여 명의 시민들은 여수의 7개 섬 안에서 한없이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여수 신기항. 7개 팀으로 나눠진 참가자들이 섬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파란 바다를 가르며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 아이들의 얼굴에도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신나요.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안도. 한없이 맑은 바닷가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무더위를 식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녹음이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나 아니면 소음이나 매연 속을 떠나고 바람 소리, 자갈, 몽돌 내려가는 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좀 쾌적해지고
안도라는 섬 이름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수 하와도를 찾은 또 다른 참가자들. 팀별로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한쪽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절경을 연신 카메라에 담습니다. 여수 이 섬에 처음 와봤는데 이게 자연 경관도 그렇고 많은 또 힐링도 되고요. 연인들의 코스로도 정말 좋게 다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연인들.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당황스럽지만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좋은 데 와서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수 7개 섬의 문화체험과 관광을 접목시킨 무지개섬 랠리 프로젝트.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아마 느끼고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파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70여 명의 시민들은 여수의 섬이 간직한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오는 11월 7일에 치러집니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11월 7일 목요일에 시행되고 원서 접수는 8월 22일 시작됩니다. 이번 수능은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으로 실시되고 성적 통지표는 11월 27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합니다.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한 20대 강도 용의자들이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미리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여성이 탄 승용차가 새벽 시간 집 앞에 도착합니다. 남성 2명이 나타나더니 맞은편 차량 뒤에 몸을 숨깁니다. 승용차 시동이 꺼지는 순간 갑자기 달려듭니다. 이들은 21살 황모 씨가 주차를 마치자마자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넣은 뒤 그대로 납치했습니다. 차에 진입하자마자 여자의 얼굴부터 하고 얼굴을 땅에 눌러서 제압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복면을 씌워서 피해자들 못 보게 하고. 이들은 2시간 동안 인적이 드문 현금 지급기를 찾아다니며 황 씨의 통장에 있던 300여만 원을 11차례에 나눠 인출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이곳 주차장에 차량과 여성을 버린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외부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여성의 하의를 벗겨 도망갈 시간을 벌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7살 강모 씨 등 2명은 일주일 전부터 혼자 사는 황 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구가 하던 대로 한 건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고. 경찰은 강 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휴일인 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호남대 인근 도로에서 63살 백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는 등 3중 추돌 사고가 나 백 씨 등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엔 나주시 평산동의 한 자동차 도로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하던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43살 고모 씨가 후진하던 4.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국 최대 다시마 주산지인 완도에서는 요즘 다시마 채취 작업이 한창입니다. 6월 참사리 수산물로 선정이 된 다시마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짙푸른 바다 위로 다시마 양식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양식장을 누비며 다시마 채취에 한창입니다. 어른 키보다 큰 다시마가 배 안에 가득 찼습니다. 빛깔이 검고 무게도 10kg이 넘어 최상품입니다. 농촌에 가면은 농번기가 있듯이 우리 어촌에는 지금 어번기라 해갖고 다시마철 이 한철이 굉장히 바쁜 철이에요. 육지로 옮겨진 다시마는 햇볕에 반나절 이상 말려진 뒤 경매에 붙여집니다. 마른 장마 속 주민들은 밤잠을 줄여가며 다시마 채취와 건조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마 걷어다가 널고
이제 날이 좋으면 날마다 계속 하고. 전국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완도 다시마의 현지 가격은 전년도보다 12% 오른 1kg당 6,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6월에 참사리 수산물로 선정된 청정해역의 다시마가 섬마을 주민들의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에서 설립된 협동조합 2곳 가운데 한 곳은 농림어업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신고 필증 교부 절차까지 마친 협동조합은 모두 60곳으로 이 가운데 30곳이 농림어업 업종이었습니다. 농림어업 업종의 뒤를 이어서는 도소매가 16곳, 예술과 스포츠 업종이 6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이면 출자금에 제한 없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부터 천일염의 정부 비축 수매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천일염의 과잉 생산에 따른 산지 가격 하락과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천일염 4,600톤을 수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kg 포대 기준으로 23만 감하고 사업비 28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수매는 산지 가격이 킬로그램당 3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루어지고 이렇게 수매한 천일염은 신안군 수협에서 보관해 수요가 많은 시기에 공급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을 상대로 3연패를 당하면서 전반기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3연전에 수입당하며 9연승 이후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특히 올 시즌 에이스로 자리 잡은 양현종과 1번 타자 이용규가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선수 운용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체 팀 순위에서 5위로 내려앉은 기아는 이번 주 SK와 롯데를 상대로 연이어 3연전씩을 치를 예정입니다. 광주FC 대표이사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정원주 광주FC 신임 대표이사는 어제 취임식을 갖고 구단의 법인화 작업 준비 등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원주 대표이사는 광주FC를 1부 리그로 승격시키고 K리그 시민구단의 롤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을 6개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당초 지난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만기 연장 특별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만기되는 10억 이하의 중소기업 일반 대출은 상환 또는 한도 감액 없이 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연장됩니다. 광주 북구 지역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해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북구 지역의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1,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36건과 비교해 8.5%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부상자 병원 후송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교통사고가 줄어들